네,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지현입니다. 손흥민과 구자철 선수 시즌 초반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인츠의 구자철 선수 분데스리가 첫 경기에서 골맛을 봤고요. 손흥민 선수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골을 터뜨리면서 4경기에서 3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두 선수의 멋진 활약 함께 하시면서요. 스포츠24 지금 시작합니다. 28일 독일에서 열린 유럽 챔피언스리그 2차전에서 레버쿠젠의 손흥민이 전반 2분 만에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슈테판 키슬링의 패스를 받아 강력한 왼발 슛으로 선제 결승골을 만들었으며 챔피언스리그 2경기 연속골이자 올 시즌 3호 골을 만들었습니다. 기선을 제압한 레버쿠젠은 전반 7분 하칸 칼라노글루가 프리킥으로 추가골을 기록했으며 전반 30분엔 페널티킥을 키슬링이 골로 연결, 레버쿠젠이 3대0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을 마쳤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본선 진출이 확실한 레버쿠젠은 후반 20분 키슬링이 승리를 자축하는 4번째 골을 터뜨리며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한 골에 그쳤지만 90분 내내 종횡무진하며 여러 번의 득점 찬스를 만들어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로써 레버쿠젠은 기분 좋게 2년 연속 32강이 겨루는 챔피언스리그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25일) 분데스리가 1라운드에서 마인츠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33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포스트를 맞고 나온 요하네스 가이스의 골을 오카자키가 가볍게 밀어넣으며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전반 37분 곧바로 파더보른이 상대 수비수의 실책을 틈타 카춘가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더욱 기세가 오른 파더보른은 경기 종료 3분을 남겨놓고 휘네마가 멋진 헤딩 슈팅을 성공시키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마인츠도 포기하지 않고 추가 시간에 오카자키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이 페널티킥에 키커로 나선 구자철은 침착하게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구자철의 골 성공 후 종료 휘슬이 울리며 결국 이날 경기는 구자철의 골로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네, 날카로운 분석과 톡톡 튀는 한 줄 평이 함께합니다. 3인의 프리뷰 3세판 시간인데요. 오늘은 안승호, 최용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는지요? 네. 아직 후임 감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대표팀의 A매치 경기가 곧 다가옵니다. 5일에는 베니수엘라, 또 8일에는 우루과이와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최용석 기자, 이 두 경기 어떻게 보세요? 감독이 없는데. 일단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네. 대표팀 선수 명단 자체는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에서 기술위원들이 경기력을 점검을 하면서 그걸 기초로 선발을 했고요. 네. 일단 코칭 스태프에는 신태용 전 성남이라 감독이 코치로 합류를 했고 기존의 대표팀이었던 박건아, 김봉수 골키퍼 코치가 그대로 잔류했습니다. 뭐 사령탑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색깔을 낸다 그런 이제 컨셉보다는 선수들이 개인 능력을 앞세워서 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는 뭐 선수들이 그동안에 이제 K리그나 유럽리그에서 경기를 뛰었고 또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는 야구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즌 막판 하나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8월 한 달 성적만 놓고 보면 1위 삼성에도 뒤지지가 않아요. 네, 지금 하나를 보면 좀 전반기 네. 하나랑 달리 봐야 됩니다. 뭐 시즌 초반 이후에 하나 하면은 꼴찌 이미지를 그대로 굳히고 있었죠. 전반기 성적만 보면은 승수보다 패수가 20개나 많았습니다. 순위 싸움에서 사실상 열애 상태였는데요. 8월 들어서 지난 주중까지 11승 7패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를 지금은 쉽게 보면 안 되는 팀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가 성적을 내다 보니까 하나 그 팀 내부에도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특히 그 김웅용 감독은 그 한국 시리즈 우승만 10번을 한 사령탑이에요. 징크스 같은 거는 사실은 만들지 않는다는 소신이 있었는데 네. 지난주 중에
그 오물이 묻은 바지를 입고 나와서 현장 기자들이 물어봤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바지가 네. 지저분하시냐 했더니 징크스가 생겼다. 하나가 지난주에 3연승을 했는데요. 이게 뭐 연승을 하면서 혹시나 해서 못 갈아입으셨던 거죠. 사실 뭐 위생 상태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팀 승리를 위해서는 그렇죠. 하는 뭐 김웅용 감독의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최용석 기자 아까 바지가 상당히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뭐 나름대로 뭐 징크스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세판 징크스 예. 그런 거 예.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방송 출연하면 이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그래서 네. 예, 계속 그 똑같은 바지를 착용하고 오고 있는데요. 날카로우시네요. 네. 네. 진짜. 네. 많이 못 맞추는 것 같은데 또 징크스는 유지하고 있고요. 예. 네, 두 분 말씀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야구 3세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1위 삼성과 2위 넥센, 대구에서 격돌합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4위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1, 2위 싸움엔 솔직히 좀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프로야구가 매일 나온 얘기가 4위 싸움 얘기였죠. 네. 근데 사실은 선두 싸움도 지금 바로 기로에 와 있습니다. 삼성 유중일 감독은요, 아시안 게임으로서 시즌이 중단되는 9월 15일까지는 가급적 한국 시리즈 직행을 확정 단계에 올려놓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말을 보내면은 유중일 감독 뜻대로 시즌이 진행될지 아니면은 그 반대로 갈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넥센 입장에서는 이번 2연전을 모두 잡아야 선두 싸움에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센은 다만 17승의 에이스죠. 베네켄을 삼성전에 쓸 수 없는 것이 무척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지난 화요일 목동 기아전에서 베네켄을 쓰고 일요일 삼성전에서 베네켄을 다시 투입하는 전략을 짜놨었는데요. 화요일 경기가 그만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당초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삼성은 상대적으로 선발 싸움에서 유리한 입장입니다. 벤데널크와 장원삼을 주말 2경기에 대기시킨 가운데 토요일 경기에는 헐크를 내보냅니다. 벤데널크는 삼성 투수 중에 가장 빠른 150km 초반대 속구를 던지는데요. 올해 12승 2패, 방어율 3.63으로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넥센전에서는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1승 1패, 방어율 5.88을 기록했는데요. 26이닝을 던지면서 홈런을 6개나 맞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승부는 선발 투수의 무게감에서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은 올해 상대 전적에서도 8승 1무 4패로 넥센에 앞서 있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삼성 우세가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승호 기자는 삼성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3세판으로 확인하시죠. 네, 이경재 기자, 강한 정호 선수가 크레이지 모드로 삼성을 누를 것이라면서 넥센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고요. 안승호 기자, 독주, 독신, 독방, 그중 제일은 독주라면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원만 기자도 공격만 잘하는 넥센, 공격도 잘하는 삼성이라면서 공수 양쪽 밸런스가 잘 맞는 삼성의 승을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주말 프로야구 경기 진짜 주인공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롯데와 LG가 만납니다. 롯데 4위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 도망자와 추격자 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8월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롯데가 4위를 거의 굳건히 지키고 있었거든요. LG와의 간격은 서너 게임 차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두 팀 입장이 이제 바뀌었죠. 네. LG는 강력한 4위 후보로 롯데를 비롯한 네 팀의 추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LG는 4위 후보 가운데서도 가장 안정적인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다른 경쟁팀들이 내려앉는 사이에 반사이익으로 승리 상승을 이뤘습니다. 지난 주중까지 8월 승률로 10승 8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거의 기복 없는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롯데는 후반기가 악몽 같은데요. 지난 주중까지 8월 성적이 4승 13패 승률 2할 3푼 5리로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전 삼성과 2연전 중 두 번째 경기를 잡은 뒤로 연승을 하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 주중 사실은 롯데는 팀 내에서 좀 시끄러운 문제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시진 감독 체제의 변화를 검토하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어수선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 같은 분위기가 팀 선수들의 단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그 반대일지는 이번 주말 경기를 네. 치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는 외국인 투수 리오단을 투입하는데요. 리오단은 경기가 거듭될수록 향상되는 모습으로 팀 내 입지가 단단해지고 있는데요. 리오단은
한 차례 완봉승을 포함해서 7승 9패 방어율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데전에서는 두 차례 선발 마운드에 올라서 승패 없이 방어율 1.93으로 아주 잘 던졌습니다. 롯데 마운드는 에이스 장원준이 지킵니다. 네. 장원준은 올해 8승 8패, 방어율 4.4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전에서는 1승 1패, 방어율 3.08로 무난한 성적을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력이 안정세인 LG 승산이 조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안승호 기자는 LG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살펴봐야겠죠? 3세판으로 함께 하시죠. 네, 세 기자 모두 만장일치로 LG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이경재 기자, 믿을 만한 불펜의 LG, 안승호 기자, 추격자보단 도망자가 잘할 것이다. 이원만 기자, 이대로 3위 굳히기, LG 제국의 화려한 부활이 시작됐다면서 LG의 확실한 승리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4강 진입의 불씨를 다시 살린 두산과 NC의 경기 3세판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천적에 대한 철저한 복수로 NC가 승리할 것을 예측해 주셨고요. 안승호 기자, NC의 4강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면서 NC의 우세를 던져주셨습니다. 또 이원만 기자 역시 불신의 함정에 빠진 두산, 싸우기도 전에 휘청인다면서 NC에게 공 3개를 주셨네요. 계속해서 SK 대 기아의 3세판 예측입니다. 네, 이경재 기자,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며 기아의 우세를 예견해 주셨고요. 안승호 기자, 어느 빨강색이 더 선명할까요? 라면서 SK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이원만 기자는요, 꼴찌 벼랑 끝에선 기아 호랑이 기인이 필요해 라면서 기아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안승호 기자, NC와 두산의 경기에서요, 이원만 기자가 불신의 함정에 빠진 두산이라는 코멘트를 적어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글쎄 저도 그게 무슨 멘트인지 몰라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네. 이현문 기자가 요새 상당히 좀 뭔가 좀 배신을 당한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 들고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섣불리 사실이 아닌 걸 말씀드리면은 네.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바로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자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3세판 알아봤고요. 축구 3세판도 함께 하시죠. 네, 울산과 포항의 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죠? 최용석 기자. 경기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울산 포항하면은 이 K리그를 대표하는 네. 전통의 라이벌 구단들입니다. 두 클럽이 국내 프로팀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요. 국제축구연맹에서 주목했던 각 나라의 클래식 더비 매치 9개에 뽑히기도 했던 매치입니다. K리그 순위는 현재 2위 포항, 6위 울산이지만 지난해 두 팀이 우승을 다퉜고요.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1승 1패를 거뒀을 정도로 팽팽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팀 울산은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를 거두면서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용병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따르타, 카사, 반데르 등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기존 김신욱 선수와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공격력을 바탕으로 부진을 털어내고 본격적으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포항은 울산전을 앞두고 체력과 공격력 회복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있었던 FC 서울과의 AFC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연장전에 이어서 승부차이까지 치렀는데요. 서울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고도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느끼는 피로도가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에서는 울산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포항이 수비적으로 나선다면 많은 골보다는 한 골 승부로 승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용석 기자는 울산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견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함께 하시죠. 네, 허재원 기자, 지칠 대로 지친 포항이 무너질 것이라면서 울산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고요. 최용석 기자도 역시 포항이 지쳐 있다면서 울산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우충원 기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끝났지만 K리그에선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포항에 공 3개를 주셨네요. 네, 이번에는요, 상위권 진입을 노리는 서울, 제주를 승리의 제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경기? 일단 서울이 전반기에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후반기 이후에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현재 7위에서 상위 스플릿 진입을 노리고 있는데요. 5위 제주를 안방으로 불러드립니다.
서울에게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제주를 잡으면 상위 스플릿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최근 3경기에서 3연승입니다. 8월 한 달간 9경기를 치르는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선수들을 로테이션으로 기용을 하면서 이 빡빡한 일정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1.5군에 머물렀던 선수들이 기대 이상으로 활약하면서 팀이 전체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서울은 주전들의 체력을 비축하면서 제주전까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올스타 휴식기 직후 1무 2패로 부진했던 제주는 울산을 꺾은 데 이어 인천과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원정 경기 성적인데요. 최근 3경기 원정 경기에서 2무 1패로 승리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중 2경기는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마쳤는데요. 그리고 제주는 서울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1무 1패로 밀리고 있습니다. 3월 원정에서 0대2로 패했습니다. 번번이 서울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번 경기에서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미드필더 간 대결에서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갑내기 친구인 서울 고명진, 제주의 송진영 등 이 두 선수 중에 중원을 장악한 선수가 팀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네, 최영석 기자는 중원에서 이기는 팀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라면서 서울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측하셨는데요. 다른 기자들도 동의했을까요? 선수판으로 확인하시죠. 네, 허재원 기자, 서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선 이겼지만 승리는 제주가 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최영석 기자와 우충원 기자, 서울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서울이 승리 보양 먹은 자신감과 새 마음으로 제주를 물리칠 것이다 하면서 공 3개씩을 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호남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남과 전북의 경기 알아볼 텐데요. 기자들의 의견 3세판으로 만나보시죠. 네, 세 기자 모두 전북의 승리에 올인하셨네요. 허재원 기자, 지금 전북은 레알도 안 무서워라고 했고요. 최영석 기자, 전력자 큰 호남 더비다라면서 공 3개를, 우충원 기자, 이동국 사랑해라면서 요즘 절정의 킬러 본능이 살아난 이동국 선수가 버티고 있는 전북의 승리에 공 3개를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주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의 경기는 세 기자 모두의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맨시티와 리버풀 경기는 세 기자 모두 족집게 신공 발휘, 맨시티 승리를 맞추셨네요. 전북과 서울 경기는 세 기자 모두 헛발질, 기자님들 미워, 마이너스 100점! 이번엔 야구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LG와 롯데 경기는 세 기자 모두의 예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세 기자 모두 무릎팍도사에 임명합니다. NC와 두산 경기는 이원만 기자 혼자 맞추셨고요. 하나와 기아 경기는 안승호 기자 예측은 맞고 두 기자 예측은 불발. 아쉽게 됐네요. SK와 삼성의 경기는 세 기자 모두 딩동댕. 3세판 신궁이 되셨습니다. 네, 최영석 기자, 2주마다 예측 지수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뭐 주가도 아니고. 이번 주는 어떨까요? 일단 요즘에 사실 8월 달이잖아요. 네. 날씨가 좀 선선해졌잖아요. 그 날씨에 좀 몸이 반응하면서 제 정신이 살짝 오락가락 저도 하는 것 같고요. 웬 네. 날씨인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확률을 좀 높여보려고 네. 이 좀 지저분한 바지를 입고 왔는데 네. 이게 효력을 발휘할지 지켜봐야 주말 되겠죠.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승호 기자, 네, 지난번에 기자 생활의 최대 위기다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분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좀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나아졌네요. 근데 네. 상당히 좀 위축됐었죠. 예, 집에서도 그렇고 네. 상당히 위축된 생활을 했었는데 그리고 8월 한 달 프로야구를 보면은 네. 아까 전에도 저희가 뭐 전망할 때 얘기했지만 너무 좀 하나가 꼴찌에 있다가 삼성과 거의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롯데는 급추록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페이스에 벗어난 레이스를 했거든요. 그런 게 야구 기자들의 부진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현만 기자나 이경재 기자가 저보다 조금 더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고요. 네. 축구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날씨 얘기만 하고 슬쩍 넘어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이게 한국 기자들의 현실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최 기자 네, 공개 사과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우리들만의 장외 경기죠. 3회 프리뷰 3세판 이번 주말에도 기자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부상으로 주춤했던 류현진 선수 돌아옵니다. 반면에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선수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면서 상반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두 선수 희비가 엇갈려요. 네, 그래서 유현진 선수 뭐 팬들이 많이 기다렸을 네. 것 같은데 주초에 이제 선발 마운드에 다시 오릅니다. 그 엉덩이 부상이었죠. 근데 어깨나 팔꿈치 쪽이 아니어서 좀 낯선 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통증이 사라지고 네. 상처도 안 물어가지고 이제 선발 마운드 정상적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이제 유현진 선수가 그 다저스가 한 30경기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한 5차례 정도 선발 등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5번, 아니, 애초에 기대했던 18승 고지까지는 멀지만 15승은 무난히 넘을 수 있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난해는 그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세인트루이스한테 다저스가 패하는 바람에 월드 시리즈 마운드는 밟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가을에 한번 그 최정상까지 올라가는 모습 한번 우리 지켜보고 싶고요. 투수에게 엉덩이 부상이란 어떤 건가요? 네. 엉덩이 부상이 구체적인 부위를 알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라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 기자시니까. 엉덩이 부상이 사실 네. 저도 듣고 좀 이게 뭔가 싶었어요. 사실은. 네. 네. 엉덩이가 좀 근데 그 투수들은 거의 다치지 않는 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쪽에서도 이게 카메라 약간 위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이지? 너무 많이 드러나네. 배 쪽에 약간 위쪽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이죠. 근데 그 유현진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에서 뛰면서 투수뿐만 아니라 타자로서도 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 병행하면서 아마 부상이 오지 않았나 싶다는 이렇게 좀 진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다 낫고 예, 아주 뭐 튼튼한 엉덩이가 건강하게, 돼서 돌아왔다. 예, 아주 더 건강한 하체, 엉덩이에서 네. 멋진 구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쪽 네. 질문하니까 저도 어떤 어휘를 선택할까 상당히 이건 방송사고 나지 않을까 좀 상당히 걱정하면서 멘트를 하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피디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가 하면요. 최영석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일단 선수의 희비가 이렇게 엇갈려요. 추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볼 때는 이 FA 계약했던 그 거액의 계약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 때 이 부상 정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즌을 무리하게 치르다가 하지 않았나? 그렇게 했던 게 결국에는 이제 성적도 하락하는 원인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시즌을 일찍 종료하는 그런 원인이 됐다고 보고 네. 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 일단 부상에서 돌아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LA 출장을 가거든요. 아, 네. 류현진 선수를 만날 수 있으면 네. 가서 정확한 부상 부위와 와. 부상 상태와 네. 이런 걸 확인하고 와서 그리고 또 나머지 잔여 기간에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목표로 두고 갈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네.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제가 유현진 선수에 대한 근황을 전해. 모든 근황을 다 네. 파악해서 다 여기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네. 일단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기념품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스포츠 24를 네, 네. 위한 네, 인사말이라도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선수에게 격려와 응원의 길을 보내면서요. 스포츠 24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